So, yeah, in this course, the applied to linear algebra for math, big data and math, machine learning, yeah, we have covered up the basic ideas on math modeling and mathematics for big data, and also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Yeah, we have covered PCAs and neural network. Today, we're going to introduce on support vector machine. And some of these slides comes from the lecture note at the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Stanford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Yale Universities. Okay, those are some of the address which I used. And this page comes from the Stanford University Computer Science Department. This machine learning lectures. And yeah, some of these comes from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nd yeah, this comes from Yale's. Anyway, I made some changes here and there to make a right story. 자, support vector machine. support vector machine은 이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를 하는 옵티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테크닉인데, 이것이 이제 리그레션이나 클러스팅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일반화돼서 지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클래시파이 할 때. SVM은 커널 베이스드 메소드를 헤비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옵티멀 리니어 디스크리미네이팅 펑션을 찾아서 이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까다로울 때는 이제 디멘전을 더 높여서, 그래서 이제 옵티멀한 하이퍼 플레인을 찾아서 이 클래시파이를 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 그러면 이걸 클래시파이 하는 옵티멀한 리니어 또는 하이퍼 플레인을 찾아서, 그래서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테크닉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예. 네. 그래요. 커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서형대 수학에서 커널이라는 용어에서 바로 끌어와서 쓰고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SVM has been used successfully in many real-world problems, including text categorization, 또 image classification, and bioinformatics, and handwritten character recognition. 이게 이제 글자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바이오인포매틱스에서 이 SVM이 이제 아주 successfully 사용되고 있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클래시파이하는 아주 기본적인 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K nearest neighborhoo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에라가 이게 SVM이 다른 것과 비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그 에라가 훨씬 적은 효과적인 믿을만한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Now we start the introduction to support vector machines.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을 코베리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플레인을 이용해서 이 클래시파이 하는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쓰는데, 만약에 그냥 단순한 플레인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expand the covariate space to higher dimension. 이 covariate space를 이제 차원을 좀 높여서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래서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고, 또 settle for a bit less than perfect separation.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몇 개는 차원을 굉장히 많이 높여야지 구분될 것 같으면 그 마이너한 데이터들은 무시하고 그 차원을 적당히만 높여서, 그래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코베리에이트라는 개념은 통계학에서 이제
그 variable that is possibly predictive of outcome under study 라고 쓰기도 하고, 또 regression analysis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 또는 predictor라고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support vector machine 섹션에서 뭘 공부할 거냐면 이 maximal margin classifier, support vector classifier, 그리고 이제 support vector machine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 데이터 이쪽 구분하는 거죠.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저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옵티멀한 그런 클래시파이어인가, 베스트한 클래시파이어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만약에 이런 미스클래시파이드는 게 있으면 요런 게 만약 생기면 그러면 요걸 위로 옮겨서 이렇게 옮겨줘야 될 거고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 데이터하고 이쪽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제 맞게 이제 옵티멀한 그런 클래시파이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냐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같은 개념을 사용하면은 그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이 라인하고 가까이 있는 요 에라들의 스퀘어의 합이 가장 작은 거를 찾으면은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적당한 마진 안에 있는 몇 개들 사이에 요 디스턴스를 구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사용되는 계산에 사용되는 요 라인의 마진 안에 있는 요 벡터들을 요 점들 요 벡터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imensional hyperplane이 flat affine subspace of dimension p-1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이 p-dimensional hyperplane은 이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요거 inner product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 베타하고 벡터 x의 inner product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타 0 플러스 inner product of 베타 n x 이퀄 0이 되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면 요게 이제 p-dimensional 이제 하이퍼 플레인이 되는데, 만약 p가 2일 경우에는 이제 1차원 평면이 되니까 이제 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p가 3일 경우에는 이제 이 2차원 하이퍼 플레인은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인너 프로덕트를 염두에 두고 요걸 보시면 그러면 이제 쉬워질 겁니다. 자, 이런 하이퍼 플레인, 이런 것들. 이 any hyperplane divides the covariate space into two halves. 자, 이런 하이퍼플레인은, 그러니까 P차원 평면이란 말이에요. P차원 평면은 P 플러스 1차원을 그 P차원 평면이 잘라버리면서 이 두 구분하죠. 그래서 그 차원이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쪽하고 평면을 나누는 거예요. 3차원일 때는 이제 2차원 평면이 나눠져서 이제 아래 위로 이쪽을 구분하는 거죠. 차원만 그대로 확장된 겁니다. 그 리니어 스페이스 하이퍼플레인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eparating hyperplane이 뭐냐면, 이 아까 나눈 이 hyperplane that can perfectly divide the two classes we are predicting. 둘로 평면을 n 플러스 1차원 공간을 이제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 아까 그 문장을 아까의 요 두 식을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쓰면 yi를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요 식하고 요 식을 합친 건 이렇게 쓸 수 있죠. yi가 1일 때는 이게 위식이고 yi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래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식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써서 yi가 1일 때는 이 식을 만족하고 yi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아래식을 만족하는 걸로 그냥 이 식을 하나로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if a separating hyperplane이 존재하면 그러면 infinite many separating hyperplane이 exist한다. 이게 하나의 separating hyperplane이 존재하면 그 데이터들은 finitely many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에서 그 사이에 조금씩 이동시켜서 무수히 많은
하이퍼플레인들을,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 하이퍼플레인, separating hyperplane. If a separating hyperplane이 exist 하면 infinite many separating plane이 exist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면 이걸 옆으로 조금씩 옮겨도 다 하이퍼플레인, separating hyperplane이 되니까 그것을 조금씩 옮기면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럼 이 무수히 많은 separating hyperplane 중에서 what is the best one? What's the optimal separating hyperplane이냐? 이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이제 옵티멀한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찾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옵티멀하다고 하도록 하는 그 아이디어를 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주는 것을 우리가 디시전 하는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용어를.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는 how to pick beta 0 to beta p such that we predict if 이것이 0보다 크면 yi가 1이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0보다 작으면 yi가 마이너스 1.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이제 베타 아이들을 어떻게 찾느냐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요 값에서 0으로부터 요거에 사이의 디스턴스가 바로 이제 certainty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을 것이고, maximal margin hyperplane이 이제 separating hyperplane that is farthest away from the nearest observation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predictor should be adjusted to be on the same scale since distance here are important. 뭐 어쨌든 이런 우리가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요거를 매주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아이디어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죠. shortest distance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여기가 에러가 가장 작게끔, 그 에러를 가장 작게끔 찾기 위해서 하나의 바운더리를 주고 하나의 이제 이렇게 separating line 또는 decision 바운더리를 주고 거기에 이제 볼더를 마진을 주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사이에서만 이제 그 에러를 찾아서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하면 이거보다 이것이 더 가깝다 적다 이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아이디어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margin of a hyperplane is the smallest distance from any training observation to the hyperplane. The maximal margin hyperplane is the separating hyperplane with the largest margin. 자,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에서 요 보더 안에 있는 것들 사이에 이제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쪽 한쪽은 다 플러스, 쪽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게끔 하는 그것들 차이가 이제 가장 이제 possible 이게 가장 작은 거 이제 를 찾으면은 그러면 이제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지금 질문한 것은 스케일이 이제 메저가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을 각각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 경우는 리니어니까 하나의 그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라인인 경우니까 구분하고, 다른 스케일은 이제 디멘전을 높여서 그 스케일에 대해서 또 메저하면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스케일에 대해서 지금 테크닉을 적용할 거라는 거고, 이거 미니맥스 프로블럼이니까 맥시멀은 찾아서 그래서 볼더에 커버되게 하고 그 다음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고요. 오케이. 자, maximal margin classifier. 자, maximal margin classifier maximize the margin M such that this is bigger than or equal to M for all i's.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떤 마진을 줘서 이 마진보다 크게 한 이런 식을 만들어주고, 그럼 support vectors drawn from the training observation closest to the maximal margin hyperplane to the hyperplane itself.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요 마진을 쭉 넓혀가다 보니까 여기 M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하이퍼플레인에 만나게 되죠. 점점 맥시마이즈 시켜서. 그래서 첫 번째 만나게 된 것에 요 세 개가 요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ximal margin hyperplane only depends on these vectors. 맥시멀 마진 하이퍼플레인은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찾아낸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제 요게 라인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그럼 여기다 요거를 플러스 1만큼 옮겨준, 또 마이너스 1만큼 내려준, 요 사이를, 이제 그 마진이라고 본다면, 요 마진의 위디스는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correctly set all training 데이터를 보면, 이 maximize the margin을 maximize 한다는 소리는, 여기다 이제 베타 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이제 아까 식을 봤었죠. 그 하이퍼플레인의 이제 디멘전에 따라서 이제 이 변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이제 하이퍼플레인들이 주어질 때 요 베타 벡터의 노름분의 2가 요게 바로 이 마진이 되는 것일 거고, 요 맥시마이즈 더 마진 한다는 건 이런 의미고, 요 의미는 요 베타의 노름이 결국은 인너 프로덕트니까 요거 인너 프로덕트의 스퀘어 루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것은 요거의 분수, 그러니까 요거의 노름은 n분의 2가 되니까 베타를 이제 미니마이즈 한다는 게 m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같은 문제가 되죠. 어쨌든 요 식을 바꿨으면 요렇게 쓰고 요것은 베타 트랜스포즈 베타니까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하고 m을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가 이제 같은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세팅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게 스퀘어들이 되는 거니까 벡터들을 곱해서 스퀘어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쿼드라틱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베타를 찾는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파라메타 베타 제로에서 이제 베타 p가 define maximal margin hyperplane을 정의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골라지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베타 j의 스퀘어들의 서메이션이 이를 만족하는 그런 m을 이제 맥시마이즈 한다. 왜요? 요 식을, m은 요 식을 만족하는 for each i에 대해서. 이 문제로 그 앞에 문제를 바꿔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the distance from the ice observation to the hyperplane은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뭘로 구할 수 있냐면 distance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선형대수학 입문에서 그 n차원 공간에서 있지 않는 한 점에서 그 n차원 그러니까 그 n차원 공간의 벡터를 하나의 플레인에 있지 않은 한 점에서 한 플레인까지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바로 이 디스턴스 구하는 걸로, 이게 2차원일 경우에가 이와 같이 이제 고등학교 수능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 이게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가 2차원 평면으로의 최단거리 구하는 게 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은 요 플레인 상에서 그 점에서 플레인 상으로의 그 최단 거리가 바로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지식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해서 요 디스턴스를 이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그걸 미니마이즈하고 맥시마이즈하고 이제 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얘를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빨간색과 파란색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런 경우에 그냥 라인을 그어서 세퍼러블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런 경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이렇게 빨간 데이터들과 이제 파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퍼레이션 플레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서포트 벡터를 이렇게 주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 에라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퍼레이팅 이 하이퍼플레인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원이, 근데 이게 세퍼러블 한 경우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찾으면 되는데,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 일반 논 세퍼러블 클래스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만약에
separate hyperplane이 exist하지 않는다 그러면 there is at least one training observation I such that satisfy this. We now seek a soft margin that does the best at almost separating the classes.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variables를 이제 추가해 주면서 그러면서 디멘전을 높여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자, 키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제 하이어 디멘저널 하이퍼 플레인을 가서 이제 세퍼레이팅 하이퍼 플레인을 찾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골은 maximize m with respect to the choice beta j and epsilon I such that this.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여기 변형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들을 베리에이션을 줘서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베타 아이들, 또 그리고 엡실론 아이들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요 엡실론 i를 이제 select variables라고 불러요. 그래서 엡실론 i가 0라는 의미는 바로 그냥 마진 없이 바로 그냥 separating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경우고, 존재하는 경우고, 이제 0보다 큰 경우는 이제 마진의 롱 사이드에 있다는 것이고, 입실론 1보다 크다는 것은 하이퍼플레인의 롱 사이드에 이제 그게 점이 놓여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존재하지 않을 때는 슬랙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약간 변형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요 문제, 여기서 C는 그럼 뭔가 하면은 C는 budget for how much a margin can be violated 하는 거, 에라의 에라의 바운더리를 주는 거죠. 너무 한없이 에라를 크게 줄 수 없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진을 에라 바운드를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C가 0이라는 것은 맥시멀 마진 크래시페어로 그냥 에라 없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엡실론 i가 넌 네거티브고 서메이션이 다 0이 되려면 C가 0이라는 소리는 입실론 i가 다 0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맥시멀 마진 크래시파이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면 자, classifiers fit the same data, different values of C.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나눠지잖아요. 여기도 파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요 에라 엡실런에 대한 그런 거 바운더리, 그러니까 몇 개 나가 있는 것들을 이제 에라 바운더리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대략 우리가 원하는 그런 로어 디멘저널한 그런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예요. So here observation directly on the margin or on the long side of the margins are the support vector. larger C implies many support vectors, but also lower variance classifier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들이 서포트 벡터들이고, 그리고 C를 크게 한다는 소리는 이제 서포트 벡터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들을 이제 추려내야 되는 것이니까 아까 입실론 아이들 이용해서, 자,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depend only on a small, 이게 support vector classifier의 아이디어는 depend only on a small subset of the training observation. 여기서 이것은 linear discriminant analysis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건데,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는 이제 maximize the distance between the means of the two groups를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인데 반해서 SVM은 tries to maximize the margin between the two groups를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마진을 맥시마이즈, 여기는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예요.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아이디어는 어쨌든 depend only on the small subset of training observation, 그리고 decision rule tends to be more stable. 그러니까 이 SVM이 더 안정적인 그런
그런 답을 준다는 소리고, 또 could be useful even if separating hyperplane이 exist하는 경우에도 이 SVM은 work better 한다는 소리고, still constraint decision boundaries to be linear. 어쨌든 SVM의 이제 특징들을 구분해 준 거예요. 자, 그럼 그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예를 보자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하게 잘라서 이거 두 개를 빨간과 파란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죠. 그런 경우. 그렇죠? 이렇게 해도 효과적이지 않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적절하게 이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빨간과 파란 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건 딱 쉽게 나눠지죠. 이건 리니어 세퍼러블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게 이렇게 있을 때는 리니어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잘라도 한쪽에 두 개로 완전히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것을 평면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2차원 평면으로, 그러니까 라인으로 보지 않고 1차원 라인으로 보지 않고 1차원 평면으로 보지 않고 2차원 평면으로 보면 데이터들이 약간 이렇게 이 2차원에서의 점들의 데이터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잖아요. 높이가 다 똑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놓고 본다면 그러면 여기서라 그러면 이렇게 잘라져서 이걸 구분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데이터들을 이제 하이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해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같이 있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서 그래서 이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는 그것이 구분되게끔 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도 지금 데이터가 빨간과 파란 게 섞여 있는데 이걸 리니어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을 매핑을 해가지고서는 이 변형을 시켜준다면 같은 데이터지만 이렇게 이 2차원 평면으로 잘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즉, 이걸 퓨처 스페이스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옮겨준 이거를. 이 퓨처 스페이스. 하이어 디멘셔널 퓨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줘서 이제 세퍼러블 하게끔 이제 만들어준다는 소리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 리니어 디스턴 바운더리들은 뭔고 하니, 그래서 리니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논 리니어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익스펜드 퓨처 셋을 이제 하이어 디멘셔널 퓨처 셋으로 이걸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예가 우리가 x1에서 xp to include higher ordered polynomials,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x1부터 xp가 베리어블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보다 더 하이어 디멘셔널한 그런 벡터들을 포함시켜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하이어 오더 폴리노미알에서 이제 스퀘어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요거를 집어넣어서 퓨처 셋을 만들면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런 게 더 보태지는 거죠. 그래서 이퀘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늘려주는 하이어 오더 이 퓨처 스페이스로 이제 올려 주는 게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이피션트한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너 프로덕트 개념을 생각하자고요. 인너 프로덕트. 여기서 이제 요것들이 xi들이 곱해져 있는 걸로 이해해 가지고, 그래서 요것들이 곱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인너 프로덕트를 보면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인터프리트.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저거를 이제 다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라그란지 듀알을 사용해서, 그래서 쓰면은 앞에 식이 바로 베타 제로에 베타 1 x1 돼서 베타 p xp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그 얘기는 요게 베타라는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 그리고 x1부터 p까지로 이루어지는 베타 x의 인너 프로덕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f of x를 이제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해서 이제 라그란지 듀알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이제 배웠죠. 데리버티브 구해서 이걸 0이라고 놓고 그래서 그 값들 구해서 이제 원래 문제로 집어넣어주면서 그러면서 미니마이제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구하는 거죠. 자, 인너 프로덕트. 그래서 이제 앞에 문제가 그래서 f of x가 문제가 베타 제로 플러스 이런 문제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찾는 것을 이제 여기 찾는 문제가 앞에서 베타 제로에서 베타 p까지 찾는 문제가 이런 뉴 포뮬레이션에서는 이 에스티메이팅 베타 제로와 알파 i들을 찾는 문제로 이제 바뀌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할 fact 1은 we can fit the support vector classifier using the and choose to inner product across all pairs of observation. 그리고 the fact 2는 although it seems we are estimating a larger number of parameters with the new formulation, but good number of the alpha i's will be exactly 1. 그러니까 이 알파 i 중에서 많은 것들은 0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법이 워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러고서는 and to inner product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논리니어 SVM을 살펴보자면 SVM은 locate a separating hyperplane in the feature space and classify points in that space. 자, 이게 이제 논리니어 SVM의 아이디어예요. It does not need to represent the space explicitly, simply by defining a kernel function. 그러니까 이 SVDM의 아이디어는 이 스페이스, 피처 스페이스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없고 그걸 완전히 리프레젠트 할 필요 없이 이 커널 펑션만을 정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The kernel function plays a role of the dot product in the future space.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SVM의 성질이 뭐냐면 flexibility in choosing on similarity function에서. 그러니까 SVM의 장점들이 뭐냐면 우리가 similarity 펑션을 고를 때 flexible하게 고를 수 있고 또 ability to handle large feature space. 그러니까 그 하이 디멘저널한 feature space를 핸들할 수 있는 할 능력 그런 mathematical background가 있다는 소리고 또 overfitting can be controlled by soft margin approach.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을 구할 때 너무 이제 이렇게 복잡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마진을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나이스한 그런 프로퍼티가 우리 수학적으로 뭘 증명할 수 있냐면 simple convex optimization problem which is guaranteed to converge to a single global solution. 이 문제들을 SVM 문제는 이 심플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것이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게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해가 컨버지 투어 싱글 글로벌 솔루션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그게 보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를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이제 바꾸기만 한다면 그러면 수학적 이론을 이용해서 답으로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바로 적용해서 우리가 구한 답을 원래 문제에 적용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SVM이 갖는 그런 장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아까 쓰면 이렇게 커널을 이용해서 쓰면 요렇게 아까는 그냥 인너 프로덕트였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 썼죠. 알파 i의 k xi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그거 대신에 kernel of k of x xi 알파 i 곱하기 k of x xi로 이렇게 세팅을 커널을 이용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정의해 주어서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바꿔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티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이게 이제 리니어 커널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줘가지고 x들을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포인트 x 포인트들 이렇게 주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서포트 벡터 머신. 예를 들어서 디멘전이 1인 경우에 포리널 커널이 d가 1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d가 디멘전이 2D 그러니까 2차원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이어 디멘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레디알 커널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커널을 뭐에 쓰냐? 리니어 커널을 사용할 경우, 또 폴리노미얼 커널을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또 투 디멘셔널 폴리노미얼 커널을 사용할 경우, 또 레디알 커널을 사용할 경우. 레디알 커널은 약간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arranged like lay or radii of circle, circle이 이제 반지름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 하는 이런 테크닉들을 쓰기 위해서 커널 아이디어를 쓰는 건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고 또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이걸 찾는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는 벡터 표현으로 바꾸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벡터 인너 프로덕트죠. 플러스 베타 제로 이퀄 0이라는 요것을 찾는 문제, 요 옵티멀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 찾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아까 지금 이런 레디알이든지 폴리노미얼 커널이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개를 이제 정의를 할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쨌든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데는 것은 요식을 만족하는 그런 요 베타 아이들, 베타 제로를 찾는 건데, 이런 경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눠 있으면 요게 바운더리가 되는 건데, 마진을 m이라고 주면 m은 이제 노름 오브 베타로 이렇게 마진 쓸 수 있고, 그럼 2배가 되는 거고, 이게 마진. 여기서 우리가 같은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요 에라들을 찾아서 요 디스턴스들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맥시마이 시키는 그런 문제를 바꾸는 것이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자세히 봅시다.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운더리야,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the optimization problem was described as follows. 이걸 찾는 문제는 m을 맥시마이즈 시키는데, 베타 노름은 1이고, 베타, 여기서 이런 조건 하에서. 그리고 이것이 요식을 만족해야 되고, 아까 이제, 여기 m이, yi가 이제, 1이나 또는 마이너스 1로 어떻게 이제 주어질 때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들을 확인했었죠. 자, 요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왜 요 베타의 노름을 1로 정의해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만들 수 있냐면, 요식의 답을 구하는 문제죠. 요식에다가 어떤 상수배를 곱해줘도 이퀄 0. 이 식의 답과 이 식의 답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 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베타 노름만큼 나눠줘서 여기서 베타 노름만큼 나눠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타 노름을 1로 정해줘도 구하는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또 어떻게 단순화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가 recall the perpendicular distance from a point x prime to a hyperplane can be computed as this.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평면상에 없는 한 점에서 그 평면상까지 최단 거리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고, 인너 프로덕트고, 그다음 베타 제로가 D고, 그다음 여기 노름이 되는 거죠. ABC요. 베타의 노름이 요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운 그 서양대수학 지식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그다음 베타의 노름은 이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데, 이 베타 노름이 1이면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all point on x on the outer boundary of the margin should satisfy this. 그러니까 마진에 있는 것들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맥시마이즈에서 마진에 닿았을 때 이제 멈추게 되면은 그러면 요 식을 딱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식이 아까 식에서 요 m 마이너스 m 요 양쪽에 되는 그 두 식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우터 바운더리까지 정해졌어요. 자, alternatively we can replace 이 베타의 노름을 1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까 문제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마진은 1 over 베타의 노름으로 쓸 수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심플리파이 해놓고 나면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클리너 포뮬레이션으로 이제 세팅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아주 나이스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지금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화되는지 이해되죠? 아까 계속 우리가 다루기 좋은 수학 문제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m이 이제 마진은 1 오버 베타의 노름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원래 이렇게 복잡했던 이 문제가 바로 또 m과 베타를 이용한다 그러면 m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은 이 분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의 노름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베타 노름은 또 1이니까 그럼 이 베타 노름을 1은 없애버릴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은 그러면 이제 m이 당연히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m이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죠. Minimization of beta, norm of beta, subject to this condition.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convex optimization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minimizing convex function over convex set의 문제로 바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we have formed a convex optimization problems like what we have here from the beginning. 그래서 이제 이런 convex optimization 문제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개발된 그 수학적 그 지식들, 정리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핸들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이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분석해 봅시다. 자, 아까 그 미니마이제이션, 아까 그 문제 똑같이, 이 문제는 이 문제랑 이름 똑같은 문제예요. 제곱해줘서 2분 해주나, 답은 다 똑같은 문제니까. 자, 이 문제가 서브젝트 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쓰냐면, 여기서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아이디어를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미니마이제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이퀄 0인 걸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듀얼리티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자, suppose we want to find theta such that we minimize f of theta such that this. f of theta minus this.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 of theta 알파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의 이걸 이제 먼저 이거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이제 먼저 구해봐요. 파셜 데리버티브가 0이 되게끔 구해버리면,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F 세타는 요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요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알파 A가 붙어서, 마이너스 1으로 옮겨서, 알파 A 곱해서 이퀄 났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이런, 저기 문제로 바뀌어지고, 여기에다가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테크닉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줘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 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했죠? 이거에. 네. 파셜 데리버티브. 이거를 0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데리버티브를 0이라고 놓으면.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문제를 지금 푸는 거예요. 요게 베타가 0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서메이션 오브 알파 i, yi가 0이어야 되는 요런 조건 하에서 지금 이 식이, L은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we can go further to simplify it as a Lagrange dual. 자, 이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듀얼을 사용해요. 라그란지 듀얼은 뭐냐면, 라그란지 듀얼은 이 웹주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자료. 미니맥스 문제를 맥스 미니 문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듀얼. 그러니까 같은 문제죠. 맥시마이즈 하고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나, 미니마이즈 하고 맥시마이즈 하고 하는 문제나, 결국 답은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듀얼 스페이스에서 답을 구하는 공간이 다르죠. 이쪽은 한쪽 문제는 n차원 공간에서 그러면 k차원 공간에서 문제고, 이쪽은 그거에 대한 하이퍼플레인 n-k차원 서브스페이스에서 답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디펜드 온 더 그 k에 따라서, 예를 들어 n이 100차원인데 k가 95차원이라 그러면 이쪽 문제는 95차원 서브스페이스에서 답을 구하는 문제고, 이쪽은 5차원 서브스페이스 문제를 답을 구하는 문제면 이쪽에서 답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미니맥스 문제를 이용해서, 그래서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듀얼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듀얼이. 그러면 L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LD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minimizing L 하는 것은 equivalent to maximizing LD with respect to alpha I 하고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 옵티마이드 솔루션 찾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옵티마이드 솔루션 찾는 문제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라그란지 듀얼 프레젠터는 easy optimization problem that only deals with the convariate in terms of pairwise inner product.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은 이 코베리에이트만 다루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문제만 풀면은 원래 우리가 가졌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세퍼레이션, 하이퍼플레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답만 구하면.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개발된 모든 이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 LD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골은 determine solution function for this f of x. 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문제. 이걸 구하는 문제는 여기서 답을 구한 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알파 i들을 구하고 that minimize LD, 이걸 minimize 하는 LD를 알파 i를 구하고 그 다음에 note that all 알파 i는 이것을 satisfy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any support point J에 대해서 solve J의 f of xi 그러니까 find any support point 그러니까 support 벡터들을 이제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separating hyperplane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원래 문제였고 지금 이거에 대해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그 문제 알파 i들만 찾으면 되는 문제로 바뀌어진 거예요. 조금만. 자, 그래서 다시 문제가 f of x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 그럼 이 크래시파이어는 그럼 뭐냐면 f head of x가 0보다 크면은 1이고 f head of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크래시파이어를 찾기만 하면 g head을 찾기만 하면 이 g head 함수가 바로 딱 세퍼레이션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평면의 위쪽과 아래쪽을. 자, 이런 문제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서 알파 i가 0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1보다 크다는 소리고 그리고 또 알파 i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xi가 on the margin boundary에 있다는 소리고 이게 바로 이제 서포트 벡터라는 소리죠. 마진 바운다리 xi가 있는 걸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정의해서 아까 3개가 거기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래시파이어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predetermined cost. 이제 우리가 이 predetermined cost, 이 cost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적당한 이제 우리가 에러를 이 정도까지 한도 내에서 에러 바운드 하에서 답을 구하자 이런 문제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런 코스트 이건 이미 이제 predetermined 그러니까 코스트를 뭐라고 했을 때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하는 거죠. 색을 세워 보면은 그 such that epsilon i보다 0보다 크고 요것은 1 마이너스 epsilon i보다는 크고 그리고 L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LD는 이와 같이 쓰여질 수 있고 단지 이제 아까 이 문제 똑같은 거예요. L하고 LD 듀얼 라그란지 듀얼 그 조건이 요식을 만족하는 요 LD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커스트를 이 정도 한에서 이 답을 구하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에 맞는 답을 구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된 거죠. 자, inner product가 still important. 그래서 거기 inner product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봅시다. 듀얼에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inner product들이 이렇게 써있는데 이 solution function still expressed as f of x는 요것들 요 inner product를 이용해서 요렇게 f of x가 쓰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LD가 저런 모양일 때. 자, 원래 모양과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파라미터들만 붙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떤 이제 아이디어들이 적용됐는지 한번 봅시다. Feature set expansion.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어 디멘저널 퓨처 스페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하는 거냐면 imagine that we expand the feature space by applying a set of basis function polynomials 요걸 이제 h1, hb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h of xi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디멘전 익스펜션 할 때 요걸 이제 베이시스 쓴다면 how does this impact our classification procedure? 그럼 요 식은 요걸 이용해서 요 베이시스를 이용해서는 요렇게 풀어 쓸 수 있고 그리고 요것을 이용해서 요 f head of x를 요렇게 풀어 쓸 수가 있고 요건 요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we don't need h of x evaluate for each xi at all. not at all이에요. 그러니까 h of x를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just need the inner product of this. 이게 왜 그런지 전에 이게 선형대사학에서 배울 때 기저들에 대해서 기저의 inner product로 모든 벡터가 1차 계약으로 표시되는 거 본 기억나죠? 그렇죠. 랭크 리덕션하고 S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하고 할 때.
그쵸? 행렬 랭크 정해주면은,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랭크 정해주면은 그 랭크만큼으로 랭크 리덕션 할 수 있고, 그럴 때 모든 벡터들은 그 기저 벡터들의 인너 프로덕트를 표시할 수 있었잖아요. 어쨌든 임의의 벡터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 기저 벡터들의 인너 프로덕트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서형대수학 지식을 이용하면 그러면 모든 이제 디멘전이 올라갔을 때조차도 다루는 문제는 다 똑같은 형식이죠. 베이시스만 더 높을 뿐이지 문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푸는 코딩은 그대로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멘전만 높이고 사이즈만 커졌을 뿐이지 패키지에 그냥 돌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개념이 뭐냐면 커널에 대한 것만 지금 좀 이제 설명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커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Kernel is also a function that quantifies the similarity between two observations. Generalized inner product. Generalized inner product. inner product, 이제 우리가 수정대사에서 앞에서 inner product 배우고 뒤에서 inner product의 일반화된 inner product를 다양하게 주죠. 그래서 dot product 말고도 라플라스 코에피션트 같은 것들 구하는 거 다 보고 연속 함수들에 대한 인너 프로덕트 다 그런 거 일반화된 인너 프로덕트를 배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리니어 커널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그런 인너 프로덕트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널 오브 디그리 D는 이렇게 요 커널은 요렇게 표시돼요. 인너 프로덕트에다가 변형을 줘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D가 1일 때, D가 2일 때. 또 레디알 커널, 레디알을 이렇게 원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반지름 가지고 레다이 갖고 만드는 거라 그랬죠. 요거는 exponential of this. 이것이 이제 요것도 다 인너 프로덕트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시그노이드 커널은 이렇게 하이퍼버릭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또 뭐 가우시안 커널은 또 리니어 베이스 펑션 여러 가지 이 커널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인너 프로덕트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 그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양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용이 싸게 드는 그런 것을. 자, 그럼 이런 커널들이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 먼저, Mercer's theorem이 every semi-positive definite symmetric function은 커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emi-positive definite symmetric function인 것만 보이면 아까 함수가 그럼 그게 커널 함수라는 거예요. 커널. 그러니까 아까 f of x 하면 0이 되게 하는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널에 대해서 이미 개발된 이론을 그냥 바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또 semi-positive semi-definite function은 correspond to a semi-positive definite symmetric gram matrix에 관계되는데 이게 gram matrix가 바로 inner product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너 프로덕트가 다양하게 정해지면 그 제너럴라이즈 인너 프로덕트에 따라서 이 그램 매트릭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매트릭스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놓은 것들이 수학에 있으니까 그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커널을 다양하게 거기서 이론을 갖다가 여기서 적용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널을 이런 거에 선택해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딩은 같으니까 커널만 디파인만 해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분석해서 비교할 수 있죠.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어떤 게 더 코스트가 싼지. 그래서 커널을 어떻게 정의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폴리노미얼 커널, 위드 커널, D가 2인 경우에는 이제 커널을 이렇게 제곱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되죠.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이렇게 풀었을 때 이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이 이해할 수 있냐면 This is equivalent to using basis expansion of 이렇게 베이시스가 1, 2, 3, 4, 5, 6 그러니까 6차원에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6개 요런 거를 베이시스로 이해해서 한 것과 일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베이시스만에 가서 인너 프로덕트만 사용해 가지고 그 모든 이미 X에 대한 분석을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차원이 100차원이면 요거의 인너 프로덕트니까 n 추즈 2, 6추즈 2가 아니에요? 6추즈 2의 인너 프로덕트만 구하면 모든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쵸? 6차원인 경우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뭐 그 정도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내적 계산해 갖고선 숫자 집어넣어서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하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금방 최대값이 뭔지, 최소값이 뭔지 그 숫자 집어넣어서 비교할 수가 있잖아.
자, SVMs with more than K가 이제 이 경우보다 더 복잡한 경우에, 그러면 one versus and one. Train K choose two SVMs and is assigned to most frequently classified levels. The one versus all. Train K SVMs and assigned to most confidently labeled class. 이게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 결국은 이 클래시파이어,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를 찾기 위한 테크닉이니까 그리고 이 SVM이 커널 베이스드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드업 옵티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테이팅 펑션 또는 옵티멀 하이퍼 플레인을 이제 찾는 그런 문제니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이 기저만 선택하면 이 기저의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선 그것들을 다 비교해 주기만 하면은 그러면 어느 게 미니마이제이션, 맥시마이제이션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대입해서 구한 것들 비교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한 많아도. 그럴 때 이제 디멘전이 높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KH2를 트레인한다는 의미가 답을 구해가지고서는 이제 비교해 본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구해놓고 나면 다른 게 들어가면은 그거랑 비교해서 금방 크냐 작냐 이런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Assigns to most frequently classified.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frequently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라벨을 이제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most confidently labeled class. 그러니까 어느 거 그래서 이제 답을 하나 모범답안 하나 찾아놓으면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더 낫다, 더 못하다 이런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 수가 있죠.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K가 2보다 더 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어쨌든 support vector classifiers. 오케이. 자, 잠깐. 오케이. 그래요. 자, 여기서 커널에서 이제 K가 우리가 지금 질문한 거는 K가 이제 클래시파이를 몇 개로 하느냐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폴리노미알 커널 오브 디그리 2에서 이제 디그리가 2인 경우에 이랬고 디그리가 이제 더 폴리노미알 디그리가 더 높은 경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한 걸로 이해하면은 오히려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벡터 그다음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이 C가 이제 프리디터마인드 C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C가 이런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엡실론 i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고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C는 C는 이제 페널티 포 슬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코스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C가 무한대라 그러면 이건 뭐 모든 마지막까지 다 하는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가 될 것이고 C가 이제 작아지면은 이제 오버피팅이 이제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in some cases it could be describable to specify different penalties for different class.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준거가 다를 때, 스케일이 다를 때 그렇게 또 성격이 다른 그런 분류를 할 때는 different penalty를 그 different class에 대해서 주면은 그 단계별로 다른 스케일로 또 다른 준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C 플러스 또는 C 마이너스로 구분해서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은 이제 unbalanced class라든지 또 one type of classification error more dire than another.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들 같이 그 성격들이 다른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에다가 웨이트를 주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규먼트는 클래스 여러분들한테 홈워크로 준 저 코드 있죠. 그 코드, 그 패키지, 그 라이브러리에 SV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클래스 웨이트라는 아규먼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규먼트의 웨이트를 주는 그런 코드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lass probabilities. Class probability are not inherent to the SVM framework. Pratt이라는 사람이 proposed a posteriori probability adjustment approach. 그러니까 여기서는
estimate decision value를 이렇게 잡았을 때 estimate A 때는 B such that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요런 경우엔 요게 더 잘 된다 이런 그런 접근들을 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코스트 펑션이 있을 경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 프로블럼은 이퀴벌런트 투 이런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맥시멈 오브 1과 1-yif of xi. 근데 요게 뭐냐면 요게 힌지 로스라고 해요. 힌지 로스라는 것은 로스 펑션 used for training classifier. classifier를 이제 트레이닝 하는 함수인데 이게 이제 맥시멈 마진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고 또 서포트 벡터 머신에 사용되는 그런 요 함수예요. 힌지 로스라고. 요거서 그래서 힌지 로스는 이와 같이 정의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봤던 요렇게 바꿔줘서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요렇게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원래 문제를 요 힌지 로스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바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바뀌어지고 그런 경우에 로스가 이렇다고 한다면 힌지 로스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 그럼 바이노미얼 테크닉을 로스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한다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로지스틱 리그레션 used binomial deviance loss function은 이렇게 정의하고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또 taking logs this gives us this and since the model assume p over 1 over p is equal to f of x so we can write p is equal to this and 1 minus p is equal to this so is log likely who can be rewritten as this.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바이노미얼 데비언스를 이용하는 경우, 뭐 로스, 또 힌지 로스를 이용하는 경우,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들을 다양한 그런 효과들, 분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쓰면 돼요. SVM behaves like regularized logistic regressions. 그러니까 regularized logistic regressions with slightly different loss function and kernels. 그러니까 이 loss function과 kernel을 적당하게 잡아서 적용하면 대부분의 SVM은 이 regularized logistic regression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메타들하고 이것만 잘 잡아주면 그러면 그 regularized logistic regression 그 모델을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소리고 only support vector plays a role in coefficient of SVM hyperplane. 근데 이 SVM이 기존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분석을 지금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 로스 펑션이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use similar loss를 사용하지만 but the loss function은 never exactly 0, 0.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훨씬 더 단순한 거니까 여기서는 SVM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 섬세하고 정확한 답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자, 리그레션 ideas of support vector machine have since been extended to address regression problems as well. 그러니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리그레션에 적용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그레션 테크닉들을 개선해 왔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SVR 엡실런 센서티브 에러를 구해보면 이렇고 후보 로스를 보면 이렇고 한데 그래서 커널은 still applicable in a way for classifications.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다양하게들 나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there's no question concerning the commercial value of being able to classify document automatically by content. 그러니까 이게 classify 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이것은 valuable한 그런 그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커머셜 밸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물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우리 물건을 살 사람과 안 살 사람.
이거 무슨 뭐 우버를 사용할 사람과 안 사용할 사람 그런 거 데이터로부터 구분할 수 있으면 홍보할 때 전체한테 홍보할 필요가 없이 그 타겟한테만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홍보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하고선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Understanding the data is one of the keys to successful categorization, and many of the one-size-fit-all tools on the market have not been tested.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뭐 정말 석세스풀 비즈니스에서의 키인데 그걸 또 더군다나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뭐 당연히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 하나의 모델이 또는 하나의 툴이 그 모든 마켓에 바로 딱 적용될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 모델에 맞는 그런 파라메타들도 찾아내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해야죠. 구글 검색 엔진도 그런 거잖아요. 그 0.85인가를 쓴 것도, 그건 그냥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서는 그 파라메타를 찾아서 집어넣어서 그걸로 바로 검색 엔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계산해서 딱 답이 0.85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검색 엔진에 쓴 파라메타도. 자, 리얼월드에서 when I build, 그러니까 실제로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있냐에 딸려 있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고 또 계속 새로 생산되고 있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데이터가 아주 적은 경우에는 지금 SVD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부트트래핑이라든지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테크닉이 오히려 더 맞고 데이터가 아주 작을 경우라 그러면 그리고 리즈너블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가 있을 경우가 바로 이 SVM이 퍼펙트리 매치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리즈너블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SVM을 쓰면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하이브리드 메소드를 쓸 수도 있고 나이브 베이지안 같은 것을 같이 써서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쓰면 좋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그때는 SVM이나 K 니얼리스트 네이버후드 같은 테크닉은 비용이 너무 비싸게 드니까 이때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나이브 베이지안 같은 게 더 적용이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SVM은 하이퍼플레인을 추주하는 거예요. 서포트 벡터를 활용해서 서포트 벡터를 찾아서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예요. 이 바로 서포트 벡터가 아까 이렇게 마진을 줘서 딱 만나게 되는 그거죠. 그게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크로스 더 디시전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고 디그리 1 SVM이 바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고 디그리 1이 그다음 커널이 바로 파워풀하고 엘레건트 웨이스 투 define similarity metric 커널 될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 SVM이 바로 이 가장 퍼퓰러한데 이유는 바로 availability of good software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기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뭐 live SVM, tiny SVM 뭐 등등 해서 여기 보면 SVM 소프트웨어 여기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다 이제 여기에 뭐 이 라이브러리들이에요. SVM, 뭐 라이트 SVM, 스트로크, 마이 SVM, JMY, 뭐 리브C SVM 뭐 등등 이게 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매트랩 SVM 툴박스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미 활용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을 이해만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퍼퓰러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 메소드를 비교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SVM이라든지 이런 이 머신러닝의 테크닉들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까 베리 리틀이냐 아니면 휴즈 어마운트냐에 따라 다르듯이 이 도메인 스페시픽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들을 보고 그에 맞는 성격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참고 문헌들 쭉 설명했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오늘 들은 내용들을 기억나는 대로 다 간단히 요약을 하고 요약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 든 대로 그러니까 파일 내가 줬으니까 첨부해서 대충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는 메인 페이퍼들 하나씩 업로드 시켜서 나중에
그 프로젝트 발표하기 전에 그 페이퍼들 설명 간단히 하고 거기서 쓰인 수학들 활용하고 그리고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Questions or comment?